세계는 지금 2024년 8월 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카말라 해리스가 8월 7일이면은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8월 7일 또는 그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는 그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신임 그 노동당 정권이 영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당 정권에서 이래저래 뭐 숨기고 감추고 했던 것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데, 올해 한 해만 해도 영국의 그 정부의 세수입이 결손이 나고 그 규모가 무려 200억 영국 파운드화, 20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 결손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죠. 또 영국의 런던 주식시장에서는 뭐 신규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는커녕 기존에 상장해 있던 기업들도 지금 스스로 상장 페이지를 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말하면 SEC, 한국의 뭐 금융감독원처럼 영국에는 그 규제하는 기관이 FCA라고 있어요.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하는데, 그 영국의 그 금융규제 감독기관 FCA가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서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창업자 또는 기타 대주주들의 그 의결권을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상장 규칙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브라질과 영국까지 주요 나라들에서 통화정책과 금리를 이번 주 안으로 다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먼저 미국은 8월 말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금리를 바꾸지 않고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리는 게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제 전망은. 그래서 0.15%포인트 또는 15bps를 올릴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채 매입을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국채 매입 규모도 점점 줄여나가는 이른바 테이퍼링, 또는 아무튼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발표도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은 이번 주 중에 금리 인하를 이제 25bps 또는 0.25%포인트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요, 일본 도쿄에서 쿼드,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제 사진에서 왼쪽부터 미국의 외무장관, 그 다음에 호주의 외무장관이죠. 페니 웡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의 외무장관이죠. 스브라마니암이라는 분인데, 그리고 제일 끝에 쪽이, 오른쪽 끝에 쪽이 일본의 외무장관입니다. 이들 네 명이서 만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일단 올해 4분기 중으로 이들 네 나라의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 그러니까 외무장관이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들이 올해 4분기 중에 그 인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준비하는 그 아젠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들 네 나라의 공통 관심사는 남중국해와 인도양과 태평양에까지 그 중국의 해양 세력으로 진출을 막아보자,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아젠다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Civil Rights Act라는 법안이 60주년을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6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린든 베인스 존슨이라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원래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선택을 해서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그 총을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이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두 번째 할 수 있었는데도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빅 아이디어나 뭐 빅픽처를 가지거나 뭐 전략적 사고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텍사스 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뭐 그 텍사스 주 의원도 하고 하다가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하원에서 굉장히 다선 의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예, 하지만 뭐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이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케네디 대통령에 비해서 본인이 너무 초라한 것이었죠. 그래서 또 케네디 대통령이 부통령 대접을 아주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을 하고 있던 그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는 아주 이 린든 존슨 부통령을 아주 경멸하다시피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면서 부통령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은 동생이 아니고 이 존슨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추진하려고 생각만 하고 실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대담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이 린든 베인스 존슨이에요. 물론 너무 급격하게 뭐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여기 나오는 시빌 라이츠 액트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사회 개혁 아젠다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재임하는 거를 스스로 포기까지 했지만 아무튼 그 시빌 라이츠 액트는 그 당시에 1960년대 미국은 물론 서방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인권운동, 특히 소수인종 인권운동,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운동을 법제화한 것이 시빌 라이츠 액트고 그것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아서 바이든 현임 대통령이 텍사스 주에 있는 린든 베인스 존슨의 대통령 도서관, 이를테면 기념관이죠. 예, 거기를 방문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알려드렸던 대로 런던 주식시장이 신규 성장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창업자 또는 대주주의 그 의결권을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인정해주는 그런 새로운 규칙을 이번 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서 네덜란드의 맥주 그 기업이죠. 하이네켄이 있고요. 일본의 중장비 기업으로 고마츠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또 필립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화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사진에서 왼쪽이 유럽연합에서 외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셉 보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지금 베트남은 공산당 총석이 그러니까 국가 서열 1위죠. 그분이 갑자기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서 지금 나라가 좀 약간 혼란한 상태인데, 아무튼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의 여기 사진에 보이는 베트남의 외무부 장관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2+2, 그러니까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만나는 연석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2024년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주요 나라들로서는 유럽연합과 프랑스와 독일과 체코와 헝가리와 멕시코까지 2분기 GDP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7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고, 일본은 또 7월 한 달 실업률을 발표를 합니다. 역시 화요일이 되면은요,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 가운데 제가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 Magnificent Seven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 그 차트는 7월 둘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2주일 동안에 Magnificent Seven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고, 특히 제일 위쪽에 군청서로 나온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는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째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 가운데 베타라는 지표가 있는데, 테슬라의 베타 값은 2.65 정도 돼서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1.0 내외보다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 그 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영국의 그 석유 기업이죠. BP, 그 다음에 미국의 유리 또 전자 부품 기업 코닝, 영국의 그 위스키를 비롯한 술을 파는 디아지오,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리고 미국의 그 게임 기업이죠. 일렉트로닉 아츠, 그다음에 영국과 스위스계의 그 과자와 초콜릿 기업이죠. 몬델레즈, 그다음에 미국의 제약 기업 머크, 그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증권 회사죠. 노무라, 그리고 미국의 핀테크 페이먼트 기업 페이팔,
역시 미국계 대형 제약사죠. 파이자, 또 미국의 소비재 기업 프록터 앤 갬블, 미국의 외식 기업 스타벅스, 그다음에 영국계 주로 아시아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영국계 은행이죠. 스탠다드 앤 차터드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일본은행과 브라질의 중앙은행까지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나 돼야지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 이번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차트는 일본 엔화 가치를 2024년 1월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 7월 셋째 주부터 갑자기 반등해서 툭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오르고 있는 배경은 두 가지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사람들이 지금 그 일본 엔화를 사들이고, 또는 일본 엔화를 값싸게 빌려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미국의 특히 빅테크 어떤 이런 종목들을 비싸게 주고 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두 나라의 그 차이가 좁혀들면서 그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싸게 일본 엔화로 싸게 빌렸던 거를 지금 금리가 더 이제 오르기 전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일부 청산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도 지금 팔고 있고, 그래서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떨어지면서 일본 엔화 가치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유럽연합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7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HICP라는 걸 유럽연합에서는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라고, 유럽연합은 27개국이 모인 연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일종의 Harmonize, 그러니까 서로 이 27개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취합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통계를 내는 거를 HICP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발표를 합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수요일 7월 31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 메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기업들도 분기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독일계 스포츠 용품 회사죠. 아디다스와 또 영국계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제공해주는 ARM, 그 다음에 일본 기업 아사히 카세이, 그다음에 미국계 항공사 보잉, 그다음에 프랑스계 요구르트 유제품 회사죠. 다논이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전자상거래 이베이, 영국계 대형 제약사죠. GSK, 미국계 식품기업 제조사 크라프트 하인즈, 미국의 이제 석유 기업으로 헤스라고 있는데, 이 기업을 왜 주목하냐면 남미의 베네수엘라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 가이아나라고 있죠. 가이아나에서 해저 유전이 굉장히 큰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유전의 지분을 바로 이 헤스가 확보를 했다가 미국의 더 큰 석유 기업 엑손 모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헤스라는 기업도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헤스를 포함해서 또 엑선모빌, 옥시덴탈, 이런 석유 자원 기업들이 지금 새롭게 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이지만 아시아 나라들에서 제일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HSBC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일본의 원래는 하드웨어 기업인데 지금 하드웨어보다도 각종 IT 서비스를 지금 일종의 IT 서비스 기업으로 재탄생을 한 일본의 히다치가 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독일계 그 대형 항공사죠. 루프트한사, 미국계 호텔 기업 메리오트, 미국계 비자와 더불어서 미국계 그 페이먼트 회사죠. 뭐 신용카드 회사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페이먼트 회사입니다. 그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미국계 보험회사죠. 메트라이프, 그 다음에 일본계 그 전자 그 제조업이죠. 소비자 가전 파나소닉,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모바일 반도체 회사죠. 퀄콤, 그 다음에 영국계 호주계 그 리오탄 틴토라고 광물 자원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계 상사죠. 스미토모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1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그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거는 중국군입니다. 중국군의 지금 사열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 중국에서 1927년, 그러니까 중국의 건국 연도가 1949년이니까 중국이 건국한 해보다 22년이나 앞서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건군한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1927년에 중국은 군대가 먼저 생기고 나라가 생긴 거는 1949년이나 돼서야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 중국의 공산당은 이보다도 앞서서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권력사회리 1등이 중국 공산당이고 2등이 중국 인민해방군이고 3등이 돼야 비로소 중국 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구조인데 이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유럽연합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8월 1일에는 그 제조업 분야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선행지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마 25bps 또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말로만 떠들었던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관한 수입 관세를 지금도 뭐 수입 관세가 있지만은 거기서 추가로 그 수입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말로만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그 수입 관세 인상을 발효하는 날이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그 퍼머넌트 멤버, 영구 멤버 회원국 말고 그 5개 나라 말고 그 밖에 비상임국들이 있잖아요. 그 비상임국들도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8월 1일이 되면 러시아에서 그 의장국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역시 8월 1일 목요일이 되면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약 500여 개의 기업들의 참 S&P 500에 속하는 기업의 숫자는 500개가 아니고요. 사실은 501개에서 505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기업은 구글은 GOOGL도 있지만 GOOG도 있거든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찬가지예요. BRKA도 있지만 BRKB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업은 하나지만 종목은 2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숫자는 꼭 반드시 500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S&P 500을 구성하는 그 종목들을 전체의 그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7월 셋째 주까지 투자 그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은 Y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이고 초록색은 플러스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의 크기, 동그라미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투자 수익률이나 또 빨간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컸는가, 그 전체 그 불어난 시가총액의 높고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로서는 일단 빅테크 소속하는 7개의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기업으로 인텔과 또 리튬 기업이죠. 알베말,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 아르셀로미탈, 그 다음에 그 벨기에와 그 미국의 그 맥주 회사 안호이서 부시 인베브, 그다음에 영국의 방산 기업이죠. BAE 시스템스, 영국의 이제 투자은행이죠. 바클레이스,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주식시장,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또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들도 다 상장이 돼 있는 상장 종목들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코스피라는 종목은 따로 없지만
뭐 이제 뉴욕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홍콩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입니다. 이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LSE라는 것도 상장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테크 그 모더나도 발표를 하고요. 일본의 상사죠. 미쓰이 상사. 그다음에 영국의 비행기 엔진 만드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도 하지만 비행기 엔진으로 훨씬 더 사업 규모가 크죠. 그다음에 영국계 투자은행 슈로더스. 그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그 석유 회사죠. 쉘, 로얄 더치 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도계 자동차 회사 타타 모터스. 그다음에 도요다, 그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8월 1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2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미국에서 7월 한 달 고용 지표가 나와요. 이 왼쪽 차트는 미국에서 그 2024년 6월까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그 고용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몇만 개나 생겨난 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듯이 지난 6월에는 22만 개가 조금 넘는 그런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죠. 근데 7월 한 달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은 금리 인하에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조금이라도 조금씩 그렇게 내려앉고 실업률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지. 갑자기 신규 일자리가 뭐 막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씩 생겨나고 실업률이 막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7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7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고요. 프랑스는 6월 한 달 산업 생산량을 발표를 하고, 영국에서는 그 에딘버러라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벌써 77주년을 맞는 그 예술 행사가 열려요. 그걸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라고 하는데, 연극 무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한국에 연극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한국의 연극도 많이 여기서 선보인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예술 행사가 영국에서 열리고요. 분기 실적 발표하는 회사로서는 엑셀모빌, 또 쉐브론이라는 미국의 대형 그 에너지 회사들, 독일계 그 산업용 가스 기업이죠. 린데라고 하는 기업, 그다음에 일본의 닌텐도와 그 스미토모 미쓰이라는 그 은행이죠. 일본의 대형 상업은행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8월 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유익한 이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